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 쇼츠 녹화가 끝났고, 쇼츠는 요 조그만 놈으로 찍습니다. 마이크하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롱 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쫙셀을 만들어 놓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엄청 중요한 얘기야.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적어왔어. 정리해왔으니까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자 이게 원서를 쓸 때 우리 앤디 후레베 학생들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그래도 상향 지원이 잘 잡히는 이유가 이 브랜딩이 잘 되는 그 전략과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을 잘 모양을 맞춰서 브랜딩화 시킬 거인지 한 설계도 좋지만, 설계를 해서 실행을 해내는 또 나의 직원분들의 능력이 좋지. 그렇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그 브랜딩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실행해 줘야 되고 실천해 줘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 3박자가 다 잘 맞으니까 성과가 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짱인 듯. 오늘은 25년도 ED 결과가 지나고 오면서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갔다. 자 이런 사람들이 높게 좀 지원을 했는데 답변이 좋은 편이구나. 적어도 내가 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되더라.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모든 프로필들에 포함이 된 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한번 talk about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26년 차가 됐잖아. 아따 4분의 1세기 25년을 요 하나의 일만 하고 참 끈기 있고 즐긴다. 이게 폐업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계속 후배 양성을 위해서 참. 난 처음에 앤디 후랩 할 때 몇 년은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25년 넘게 26년 차를 들어갈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 참 빠르다.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느낄 겁니다. 시간이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언제 엊그저 한 앤디 후랩 한 지 한 느낌상은 5년 된 것 같은데 벌써 26년 차네. 자 그런데 26년의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게 이제는 조금 일을 할 때 뭔가 데이터화되고 체계화된다는 느낌이 앤디 프랩이 한 15년 차가 넘으면서부터는 그게 훨씬 좋아졌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들이나 요즘에는 AI들이 나오면서 이 많은 이 문서를 데이터화 시키기에 훨씬 수월해져서 이게 지금 일하기가 요즘에 맛이 난다니까. 이게 훨씬 편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화는 뭐냐? 딴 걸 시키세요. 뭐 혹시 SAT라든지 이런 거 한번 시켜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해요. 네, 학교 공부하고는 연관성이, 수학은 좀 연관성이 있어요. 수학은 시키지 마시고 영어는 Heading to Vegas in my blue striped car. She's riding shotgun and she looks like a star. Yeah, she's got the style that makes. 자, 첫 번째는 전략적인 퍼스널 브랜딩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사처에 심사관이 서류를 읽는데 왜 이력서 부분이나 액티비티 부분이나 나의 어떤 성과, 학업, 뭐 어치브먼트들 있잖아. 수상 경력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 그것만을 쭉 나열을 하면 알아서 대학이 뽑을 거다 하는 건 한국 대학 갈 때 좀 그런 현실에 가깝고, 사실 미국 대학의 심사는 다들 쭉쭉 나열을 한단 말이야. 다들 한 페이지 채우고 여기다 한 페이지 채웠다 쳤을 때 여기에 테마나 브랜딩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심사관이 읽을 때 큰 매력이 안 찾아진다. 그러니까 합격을 주기가 애매해진다. 성과는 많은데 드라이하다. 이게 딱 낚아채 갈 것 같은 그 뭔가의 내러티브와 독창적인 스토리, 경험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사관의 마음을 잡아내는 건데, 이 아카데믹 성과만 쭉쭉 나열을 한 느낌의 서류는 결국에는 이 브랜딩화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전공을 하는데 AP 바이오가 A다. 아니면은 바이오 전공을 하는데 바이오 올림피아드를 나가서 입상을 했다. 뭐 대단하지만 나의 스토리텔링이나 나의 어떤 프로젝트나 요런 것들을 접목시켰을 때 그런 아카데믹 배경과 함께 나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색깔이 밝은 색이다, 맑다 이러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무지개 중에 밝은 색이야, 색이 이쁜데 그 무지개 중에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이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뭐야는 이게 들어와야 돼. 나의 독창적인 색깔이 들어와서 빨간색으로 브랜딩화 시킨다. 뭐 이런 느낌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포장을 하고 묶음을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격이 잘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지만 했던 활동들 말이야. 이 아카데미 성과 말고 활동들을 기준으로 선생님은 학생들 표를 분석을 하다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시그네처 프로젝트를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젝트화 시켜서 스트래티지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한 성과와 학교 밖에서의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감이 좀 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브랜딩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액티비티에서 요거를 빼와다가 요렇게 브랜딩
브랜딩화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개의 두 개의 그보다 많으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추천도 드리고 그걸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기는 하나 이런 어떤 단순한 활동을 나열하는 이 액티비티 리스트나 원서의 어떤 항목들을 쭉 길게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합격이 잘 안 나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순진하지 않아. 이게 한 25년 당해보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야. 그래서 후보자의 강한 브랜드를 보여줘야 된다. 나는 이런 브랜드입니다. 라는 거 있잖아. 왜 우리 무슨 명품 브랜드들 생각해도 돼. 다 시그니처 뭔가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같은 거를 테마로지만 운동 브랜드에서 나이키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대중화된 브랜드. 여러분들이 뭐 신발장이나 뭐 옷장이나 이런 데를 열었을 때 나이키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지만 그런 어떤 대중화된 브랜드 말고 좀 부티크화된 이렇게 매니아들만 쓰는 브랜드들도 있어.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마라톤 브랜드들도 있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스키만 만드는 브랜드가 있고 수영만 하면 수영만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최첨단화, 부티크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특별성이 있는 브랜드화가 된다. 그러면 나는 테마를 수영복 스포츠웨어로 할 거냐? 그냥 다 나는 스포츠웨어입니다. 이러면은 너무 베이거해. 크기 때문에 심사관이 탁 낚아채기가 힘들고 구체적으로 이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얘는 스키에다가 맞춰야겠다. 이 느낌상 설명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다른 운동 다 빼고 그냥 마라톤 러닝에 맞춰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얘는 축구화만 만드는 사실 여러분들 안지 못지만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옛날에는 축구화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 지금은 전체 스포츠 브랜드가 됐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시그니처 브랜딩화가 되면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좀 어디다가 한 표를 주는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패션 프로젝트를 반응이 놀라워서 너무 포장이 잘 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패션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 학기 중에는 사실 학교 공부가 바빠서 할 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예 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컨택도 해보고 생각하지 못한 주제나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랑 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알면 알수록 더 깊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근데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주고 싶은 거는 작년 원서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11학년 2학기 때 보통 우리가 1월달 연초에 시작할 때 11학년들이 2학기 시작할 때 다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 까봐. 아이들의 액티비티라든지 스튜던트 프로파일과 뭐 아카데믹 인덱스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브랜딩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1월달부터 10월달에 얼리쓸 때까지 와 이게 9개월 10개월 남은 걸로 이게 브랜딩화가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이번 여름방학에 못하겠다. 시간이 안 된다. 아이가 학기 중인 이번 학기에 추진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벅차다 해서 브랜딩화가 최대한 우리가 가진 시간 안에 하려고는 하다가 좀 밋밋하다가 원서가 써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브랜딩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딱 와서 아무 재료를 가지고 브랜드 만들어주세요 하면 다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빌드업 시간 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빌드업을 하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간 투자가 꽤 있는 게 사실이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0학년에는 전체적인 리서치 기간입니다. 탐색을 해. 뭐에 관심이 많은지 재능을 발견하고 어떤 학업과 연결을 시키고 이 테스트 아웃을 해보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딴 것도 바꿔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거면 겪기도 하고 해봤는데 적성이 맞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11학년이 되면 그걸 익스밴드 시켜 더 확장을 시켜 해서 심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능을 구체화시키고 더 성과를 내고 요런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12학년이 빡 들어가면 원서 쓸 때는 어떻게 이제 패키징화 시키는 거지. 주로 우리 팀에서 그 원서 작업을 할 때 쓰기는 쓰는데 이 패키징화를 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자 그래서 좀 빌드업 기간도 카운트를 하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기 직전에 있잖아. 막 여름방학 끝날 때 12학년이 막 올라가면서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유튜브 비디오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브랜딩화 시키자. 브랜딩화 시키는 게 그렇게 한 달 만에 뚝딱 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9학년, 10학년 정도의 아이의 작은 관심,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사에서 이건 공부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가 재미없으면 다른 어떤 패션이어도 돼. 그거의 불씨를 가지고 브랜딩화 시켜서 점점점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10학년 또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착착착착 계획이 또 실천돼서 나중에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활동이라든지 나만 보여줄 수 있는 내 인생 얘기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를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장창 성적만 높게 나온다고 대학을 잘 가는 게 확실히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공부를 더 잘하고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브랜드화하는 방향 설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될 것 같아. 그러고 공부도 해야지 하면 이게 양쪽이 다 좀 균형이 맞춰서 공부하는 게 훨씬 신나고 재밌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대학교의 입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나의 브랜드화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이번 학기를 뚫고 지나가고 마무리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브랜딩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기회가 되면 선생님 만나서 1대1로 상담하면서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선생님은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Tell nobody, keep it on